네, 한 번 발을 들인 마약의 늪을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것일까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미 씨가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검거된 만큼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네, 한편 연예인들에게 마약만큼 독이 되는 악성 루머가 최근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간 김동성 씨를 둘러싼 루머부터 이 스타들의 대처법까지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탤런트 김성민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도 사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책을 이제 잡아서 그 리스트를 보니까 거기에 김성미 씨 이름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전에는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이제 은밀한 어떤 뭐 유흥업소를 통해서 대개 이런 마약들을 판매하게 되는데 인터넷 공간상에서 판매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마약 투여 사실에 대해서 김성미 씨가 일단 인정을 했고요. 예.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도 이미 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2주만 있으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네. 그 전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안에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 당시의 혐의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 나라에서 네. 몰래 이제 자기 짐에 이 마약을 숨겨서 들어오다가 이렇게 적발이 돼서 이랬었는데 이번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연예인들의 연루 의혹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이제 관련 연예인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전에 보면은 연예인 마약 리스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마약을 전달받다 보니까 결국 네. 아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은밀히 이제 공유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김성민 씨가 인터넷 키워드 검색 광고를 이제 연동한 그런 판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뭐 연예인 김모 씨가 한 명 있지만 전혀 연관성은 없다라고 경찰에서는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또 서초구 오피스텔에서 이 마약을 퀵 서비스로 전달받은 사람은 그냥 이제 관계자 혹은 지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한동안 자숙기간을 갖다가 이제 최근에 드라마에 나오면서 재기를 이제 시도를 했고 또 여러 연예인들이나 팬들도 상당히 좀 지지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사실 뭐 집행유예가 4년 정도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더 관대하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받고 한 2년 만에 복귀를 이제 했고 그 뒤에 뭐 삼총사라든지 뭐 택시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이나 뭐 이런 걸 밝히면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택시에서는 이게 택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택시를 타면서 그 안에서 이제 토크를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현재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아내와의 어떤 비밀 결혼 등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는 마약을 더 이상 투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허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이번에 또 이렇게 또 더 불신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이 마약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참 힘든 걸까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적발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조덕배 씨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마약 때문에 지금 현재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고 있고요. 또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 8호를 선고받았던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 같은 경우는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또 대마초 혐의에 있어서 수차례 이렇게 또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고 듀크의 김준 씨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발각이 됐던 그런 사안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마약이라는 게 한 번 빠지게 되면 또 헤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고 또 네. 연예인의 속성상 스트레스 많이 받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마약이 판매책들이 항상 접근을 해온다는 것이죠.
거꾸로 마약을 한번 손을 대게 되면 그걸 끊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유혹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예인 자신들에게만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 환경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네. 있는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마약만큼이나 좀 독이 되는 악성 루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 소유진 씨의 남편이죠.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뜬금없이 이 친일파 후손 루머에 휩싸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이 장관까지 지냈던 할아버지가 사실 이제 친일파였고 또 친일파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가 사학재단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후손이라는 건 루머에 불과하고요. 사학재단을 설립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친일파들도 굉장히 민감한데 예전에 이제 이지아 씨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뭐 친일파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곤혹을 치른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친일파에 관련돼서 좀 루머가 많은데 요즘에 이제 백종원 씨가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금 네.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쿡방인데 그런 요리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상당히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그런 대응 방안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초기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쇼트트랙 영웅이었죠. 김동성 씨, 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사이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뭐 리마인딩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뭐 이혼 소송뿐만이 아니고 양육권에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11년 만에 이혼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혼 사유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김동성 씨를 둘러싼 루머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10년 전에 톱 배우와 이제 불륜설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요. 그런 것이 부부 사이에서 좀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김동성 씨 본인은 여배우와의 불륜은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한 그런 이제 이야기죠. 네. 그 루머인지 징크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김동성 씨 외에도 무려 7쌍의 커플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무려 다 남냠이 됐다는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 자기야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네. 여기에 나왔던 8쌍이 이제 이혼에 이제 이혼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그래서 개그맨 김원경 씨라든지 또 네. 배우 이세창 씨 또 뭐 듀크의 김지훈 씨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또 탈북 배우 출신이 김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무슨 징크스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선정 씨 같은 경우도 개그맨이죠. 네. 이분도 네. 이제 그런 이제 해당자였는데요. 그래서 이 뭐 연예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예. 뭐 이제 이 프로에 출연하게 되면 부부들이 평소에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었어?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오히려 그냥 넘어갔으면 문제가 안 될 것이 오히려 커져가지고 사이가 네. 나빠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이제 사는데, 출연한 거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렇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 출연 후에도 별다른 이제 진전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이혼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야라는 프로그램들이 원래 부부간의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거나 이제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루머들을 타개하려고 원래는 출연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네네. 이제 이혼하게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이게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8쌍이 여기에 출연했다가 이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이태임 씨 일명 찌라시를 통해서 욕설 내용에 대한 악성 루머가 커진 바 있는데요. 이렇게 섹시 여성 스타들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잘 나가는 EXID의 한이의 경우에는 뭐 팀 내 왕따설뿐만이 아니고 유부남과 불륜설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였기도 했었고요. 포미닛의 현아는 같은 경우는 이제
누드 사진이 이제 우리 돌았었는데 그게 이제 합성 사진으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 전에 뭐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의 뭐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왔다 뭐 이런 루머가 나오면서 또 이제 눈길을 끌기도 했었고 섹시스타 이제 강예빈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권상우 씨와 불륜 중인 것으로 이렇게 루머가 흘러나와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뭐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가수 B 씨가 생방송 라디오 연결 중에 뭐 이효리 씨랑 잤다 뭐 이런 어떤 루머가 나오게 되면 사실이 네.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섹시스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루머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루머를 좀 들어보니까요, 다 어떤 좀 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연애라던가 결혼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루머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섹시스타인 경우에 이런 루머들이 굉장히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네. 섹시스타라 하더라도 주로 여성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그런 점에서 것 봤을 같아요. 때 루머의 그런 피해자가 여성들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개 뭐 남자는 기혼자,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또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루머에 대처하는 연예인들의 자세 어떤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예전에는 루머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노코멘트, 그러니까 묵묵부답, 반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그냥 묵묵부답이었고요. 네. 뭐 간혹 가다가 뭐 적극적으로 뭐 강부자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마담뚜 같은 그런 루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김태희 씨가 연예계에서는 좀 획기적인 이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2006년에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결혼식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결혼식에 이제 김태희 씨 결혼식에 갔다. 그래서 비밀리에 결혼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체적이네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지인이 결혼식에 갔다. 알고 봤더니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김태희 씨는 결혼한 적이 없고요. 그걸 다 고소했어요. 네티즌들 다 고소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 그런 패턴을 갔는데 그 뒤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고소영 씨도 재벌 2세와 불륜설을 얘기하는 그런 네티즌 또 16명을 고소해서 이제 벌금까지 추징하게 만들었는데 또 유예를 해주고 용서를 해줬어요. 네. 그런 식의 패턴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최근에 박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하고요. 나중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이 악플러들과 함께 사회봉사를 같이 했군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좀 초기 진화, 또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반드시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상징적인 효과들을 주는 형태로 연예인들의 대처 방법이 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